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한양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향. 달빛처럼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죠. 월향의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왕은 밤마다 별궁을 찾았고 그녀와 나눈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월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머물던 처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가 늘 곁에 두던 비녀와 향랑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월향을 찾아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한양 팔도를 뒤졌고 밀정들이 거리 곳곳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물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한양의 뒷골목 어느 주막에서 기이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궁녀의 증언이었죠. 그 궁녀는 술에 취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월향 마마께서 피로 물든 치마를 끌고 후원을 걸어가시는 걸. 하지만 그 궁녀는 그 말을 남기고 이튿날 아침 우물에서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월향은 정말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왜 궁궐은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시 내관으로 일했던 한 남자의 비밀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의 손자에게 이 기록을 남기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그날 밤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95년 선조 28년 가을,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향이 사라지기 하루 전 궁궐 안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조 27년 봄, 창덕궁 후원에 복숭아꽃이 만발하던 날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의 연회를 마치고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기였죠.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고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이미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전쟁과 정치, 그리고 끊임없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청아한 음색이 봄바람을 타고 흘러왔죠. 왕은 무의식 중에 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후원 깊숙한 곳, 연못가의 작은 정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자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피부, 버들잎처럼 가늘고 긴 눈매, 그리고 연지를 바르지 않아도 붉은 입술. 그녀는 가야금을 타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달은 기울고 밤은 깊은데 임 그리는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가네. 천리밖 그대는 어디에 계신가? 이 밤 홀로 앉아 눈물만 흐르네. 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랫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왕 자신도 느끼고 있던 외로움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 왕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황급히 가야금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렸죠. 소녀 월향이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월향, 달향기라. 아름다운 이름이로다. 왕은 그녀에게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월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뭔가가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홀로 이곳에 있는가? 소녀는 장학원 소속 기생으로 오늘 연회에서 가야금을 연주하였사옵니다.
연회가 끝난 후 혼자 남아 연습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연회에서 가야금을 탄 기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연주했기에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한 곡 들려주겠는가? 황송하옵니다, 전하. 월향은 다시 가야금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그대가 편한 대로 타거라. 월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줄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곡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담긴 곡이었죠.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어둠 끝에 찾아오는 새벽처럼 그 음악은 듣는 이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를 심어주었습니다. 왕은 눈을 감고 그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곡이 끝났을 때 왕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려. 월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대는 별궁에 머물도록 하라. 짐이 그대의 음악을 자주 듣고 싶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왕이 떠나고 난 후 월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한낱 기생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그날 밤 월향이 처소로 돌아갔을 때 언니뻘되는 기생 명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월은 10년 넘게 궁궐에서 일한 베테랑 기생이었죠. 월향아, 전하를 배웠다며? 예, 언니. 명월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월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월향아.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건 축복이자 저주란다. 궁궐에는 네가 상상도 못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 특히 주리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히 중전마마의 시기를 조심해야 해. 중전마마는 왕의 총애를 잃은 지 오래야. 만약 네가 왕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중전마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월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전, 나라의 어머니이자 궁궐의 실권자. 그녀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저는 그저 연주를 할 뿐인데요. 순진하구나, 월향아. 궁궐에서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네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야. 명월은 한숨을 쉬며 월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하거라. 누구도 믿지 말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알겠지? 예, 언니. 하지만 그때의 월향은 몰랐습니다. 명월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될지를, 그리고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공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튿날 월향은 별궁으로 옮겼습니다. 별궁은 왕이 쉬기 위해 마련한 작은 궁궐로 본궁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배치된 궁녀와 내관들은 모두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죠. 월향에게 주어진 처소는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연못이 보였고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처음인으로 살아온 월향에게는 꿈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왕이 별궁을 찾았을 때 월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월향은 무의식 중에 몸을 떨었죠. 추운가? 왕이 물었습니다. 월향은 황급히 고개를 쳐졌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궁궐의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 뭔가의 표적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밤 월향의 처소 앞에 붉은 천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월향을 시중드는 어린 궁녀였죠. 마마, 이게 무엇인지. 월향이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천에 무언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왕의 침소를 더럽히는 천한 것은 오래 살지 못한다. 월향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위협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떨어진 붉은 천조각.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첫 신호였습니다. 붉은 천조각을 발견한 다음 날
월향은 잠을 설쳤습니다. 어린 궁녀는 그 천을 불에 태워버렸지만 그 글씨는 월향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침소를 더럽히는 천한 것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왕은 그날도 별궁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후로 거의 매일 밤 별궁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조정에서 신하들과 나랏 일을 논하고 밤이 되면 월향이 있는 곳으로 왔던 것이죠. 오늘은 무슨 곡을 들려줄 것인가? 왕이 물으면 월향은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신나는 곡을, 때로는 애절한 곡을 연주했죠. 왕은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전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옵니다. 어느 날 월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이리도 힘든 일인 줄 몰랐소. 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신하들은 당파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는지를. 월향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때때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왕에게 월향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월향. 예, 전하. 그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요. 이상하게도 그대 앞에서는 왕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소. 월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왕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전하, 짐을 그저 한 사람으로 봐주겠어? 왕이 아닌 그대 앞에 있는 이 남자로? 월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고 그는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고 밤바람이 살며시 처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별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궁궐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중전은 왕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신하들은 왕이 기생에게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한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비마마께서 월향을 부르셨습니다. 대비는 선조의 어머니로 궁궐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죠. 월향은 두려운 마음으로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대비전에 들어서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대비마마는 높은 자리에 앉아 차갑게 월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중전마마가 서 있었죠. 고개를 들어보거라. 대비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월향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바로 월향이냐? 그러옵니다, 마마. 대비는 한참 동안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월향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왕께서 요즘 그대에게 푹 빠지셨다 하더구나. 송구하옵니다, 마마. 송구하다니, 무엇이 송구하단 말이냐? 대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월향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신분을 알고 있느냐? 너는 천한 기생이다. 그런 내가 어찌 감히 왕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단 말이냐? 소녀는 그저 무엇이냐? 그저 음악만 연주했을 뿐이라 말하려는 게냐? 대비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옆에서 중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저 여자는 요물입니다. 요사한 술수로 전하를 홀린 것이옵니다. 요물이라. 대비는 다시 한번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향은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라, 월향. 너는 지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왕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식을 것이고 그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될지도 모르지. 대비마마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마마. 대비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마마. 소녀는 천한 기생일 뿐이옵니다. 전하의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옵니다. 왕이 월향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짐의 마음이 진실한데. 전하, 들으시오, 월향. 짐은 그대를 보호하겠어. 누구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지만 그것은 왕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궁궐의 권력 구조 속에서 왕조차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월향이 잠든 후 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왕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별궁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향을 시중드는 어린 궁녀가 처소 마당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목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눈은 크게 뜬 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왕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월향이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순이야. 순이, 그것이 그 어린 궁녀의 이름이었죠.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월향을 친언니처럼 따르던 아이였죠. 왕은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저지른 일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월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고라는 것을,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밤 월향은 처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순이의 죽음은 그녀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지 않았다면 순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소리가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월향은 무릎을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월향의 처소 문 앞에 또다시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천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무 인형이었죠. 그 인형의 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고 가슴에는 침이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의 인형이었습니다. 월향은 그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그것도 곧. 그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달빛도 비추지 않는 어두운 밤, 궁궐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저주 인형을 발견한 다음 날 월향은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짐의 사람을 위협하다니. 왕은 즉시 금이영 대장을 불러 별궁 주변 경비를 강화하라 명했습니다. 또한 의금부에 명하여 범인을 찾아내라 지시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마치 귀신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궁궐 안에 누군가가 범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월향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목에는 여전히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순이었죠. 마마, 조심하세요. 독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순이야, 누가 널 죽였니? 말해줘. 하지만 순이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붉은 피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월향을 향해 다가왔고 월향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월향은 명월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명월은 궁궐에서 오래 일한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궁궐에서 저주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명월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월향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월향은 저주 인형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명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월향아, 너 정말 위험해. 그 인형은... 명월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건 무당들이 쓰는 방법이야. 궁궐에서 무당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대비마마나 중전마마 같은 높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관 중에 상선이라는 자가 있어. 그 자는 중전마마를 모시는 내관인데 소문에 의하면 어렸을 때 무당의 자식이었다고 해. 온갖 사수를 능통하다더라. 월향은 전륜했습니다. 상선,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전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내관이었죠.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는 건가요? 아니, 상선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 명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향아, 넌 너무 순진해. 중전마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 중전마마는 왕의 총애를 잃은 지 10년이 넘었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왕의 곁에 나타났다 사라졌는지 아니? 예? 모두 중전마마의 손에 죽었어. 어떤 여인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고 어떤 여인은 우물에 빠져 죽었지. 어떤 여인은 궁궐을 떠나 비구니가 되었다가 얼마 후 목을 매달아 죽은 채 발견되었어. 월향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걸 막지 않나요? 막을 수가 없어.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중전마마는 왕실의 어른이시잖아. 왕이라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야. 명월은 월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월양아, 차라리 도망가. 궁궐을 떠나.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전하께서는 왕도 널 지켜줄 수 없어. 이건 궁궐의 법칙이야. 왕의 총애를 받는 기생은 오래 살지 못해. 그게 이곳의 규칙이야. 하지만 월양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왕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신분이 다르고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왕이 별궁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월양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월양, 궁궐을 떠나는 게 어떠시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짐이 그대를 위해 한양 밖에 작은 집을 마련하겠소.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시오. 짐이 자주 찾아가겠소. 그것은 왕이 월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궁궐 밖이라면 중전의 손길이 닿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전 곁에 있고 싶사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말이옵니다. 월양, 소녀는 이미 각오했사옵니다. 전하를 만난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사옵니다. 소녀는 도망가고 싶지 않사옵니다. 왕은 월양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잠든 사이 창밖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담장을 넘어 별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자는 월양의 처소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문을 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금이영 병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검은 옷의 자직은 빨리 몸을 돌려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병사들이 뒤를 쫓았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소동의 잠에서 깬 왕과 월양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이영 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자직이 침입했사옵니다. 다행히 병사가 발견하여 쫓아냈사옵니다. 자직의 정체를 아느냐? 얼굴을 보지 못했사옵니다. 하지만 금이영 대장은 무언가를 왕에게 건넸습니다. 자직이 도망가며 떨어뜨린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비녀였는데 비녀 끝에는 봉황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봉황문양, 그것은 왕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주었느냐? 자직이 도망가던 자리에 떨어져 있었사옵니다. 왕은 그 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양을 죽이려는 자는 중전이었습니다. 대장,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허나 전하, 짐의 명이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금이영 대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병사들이 물러간 후 왕은 월양에게 말했습니다. 월양,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짐이 그대를 보호할 수 없어. 전하, 부디 살아주시오. 그대가 죽으면 짐도 살 수 없어. 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나라의 왕이면서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지킬 수 없다니. 월양은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사흘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사흘 후면 소녀가 직접 중전마마를 뵙고 용서를 구하겠사옵니다. 안 돼요. 중전전에 가면 그대는 괜찮사옵니다. 소녀는 이미 각오했사옵니다. 전하, 부디 소녀를 믿어주시옵소서. 월양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왕은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월양은 중전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중전전 앞에 도착했을 때 내관 상선이 나와 그녀를 맞았습니다. 상선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월양마마, 중전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월양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중전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중전이 높은 자리에 앉아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용기가 대단하구나. 중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중전마마, 소녀는 용서를 구하러 왔사옵니다. 용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냐? 소녀가 전하의 마음을 훔쳤사옵니다. 그것이 소녀의 죄옵니다. 중전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훔쳤다고? 아니다. 왕이 너에게 넘어간 것이지. 천한 기생주제에 감히 왕의 마음을 흔들다니. 중전은 자리에서 일어나 월양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래, 예쁘긴 하구나. 하지만 미모는 시들기 마련이다. 네가 늙으면 왕은 또 다른 여자를 찾을 것이다. 그게 남자들이니까. 전하,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 네가 스스로 떠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궁궐을 떠나 비구니가 되거라. 그러면 널 살려주마.
중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너는 이 궁궐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선택하거라. 월양은 고개를 들어 중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소녀는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중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그녀의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감히! 중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상선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오고 계십니다. 중전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다. 네 선택을 기억하마.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월양은 중전전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전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는 월양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달은 다시 구름에 가렸고 밤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궁전전을 나온 다음 날부터 월향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처소 앞에 죽은 까마귀가 놓여 있었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긁는 소리, 누군가 문 앞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 월향을 시중두는 궁녀들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궁녀는 갑자기 병이 들었다며 궁을 떠났고 어떤 궁녀는 다른 곳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결국 월향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왕은 새로운 궁녀들을 보내려 했지만 아무도 월향을 시중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월향을 모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소문이 궁궐 전체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전하, 괜찮사옵니다. 소녀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사옵니다. 월향은 왕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혹시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어느 날 월향에게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대비전에서 보낸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은은한 향이 나는 약재 죽이었죠. 대비마마께서 월향마마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보내신 것이옵니다. 음식을 가져온 궁녀가 말했습니다. 월향은 그 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비마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월향은 그 죽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비가 갑자기 자신을 염려할 리 없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었죠. 월향은 그 죽을 뒤뜰에 있는 화분에 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화분의 꽃은 시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월향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죽에는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월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 죽을 막았다면 지금쯤 자신도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대비마저 중전편에 선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둘은 한편이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왕이 별궁을 찾았을 때 월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마마께서 감히! 전하,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괜찮다니 무슨 소리요? 그대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요. 왕은 방안을 오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월향, 짐이 그대를 수건으로 착봉하겠어. 월향은 깜짝 놀라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건. 그것은 왕실의 후궁 중 가장 낮은 품기였지만 그래도 엄연한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기생이 왕실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전하, 그것은 안 되옵니다.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짐이 왕이요. 짐의 뜻대로 할 수 있어. 전하, 그대가 왕실의 일원이 되면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중전도 어머마마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오. 왕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왕은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월향을 수건으로 착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이는 부당한 처사이옵니다. 기생을 어찌 후궁으로 삼을 수 있단 말씀이옵니까?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월향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인이요. 짐은 그녀를 후궁으로 삼기로 결정했어. 전하, 제고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들이 엎드려 간청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향은 수건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월향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책봉식 다음 날 조정에서는 왕을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했습니다. 왕께서 기생에 빠져 나란 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왕께서 천한 기생을 후궁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조정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옵니다. 왕께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색을 탐하시니 나라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사옵니까? 신하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왕은 매일같이 상소를 받아야 했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비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전하께서 저 천한 기생에 빠져 나라를 망치고 계시옵니다. 부디 전하를 타이르소서. 대비도 왕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정말 왕이냐? 한낱 기생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다니. 어머머마, 당장 그 여자를 궁에서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수 처리하겠다.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는 왕이 아니라 한낱 아들일 뿐이었으니까요. 한편 월향은 수건의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월향이 잠에서 깨보니 방 안 가득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월향은 급히 창문을 열었지만 이미 머리가 어지러지해진 것이었습니다. 누가? 월향이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었습니다. 자객은 손에 칼을 들고 월향에게 다가왔습니다. 월향은 비명을 질려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기력을 잃은 것이죠. 자객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멈춰라! 누군가 뛰어들어와 자객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은 금이용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무관복장의 한 남자였죠. 그는 순식간에 자객과 칼을 맞부딪혔습니다. 짧은 격투 끝에 자객은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남자는 쓰러진 월향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수건마마? 월향은 흐릿한 시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단으로 보이는 능람한 외모의 무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소인은 금유영 부장 이강입니다. 전하께서 몰래 마마를 보호하라 명하셨사옵니다. 이강, 그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무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왕은 몰래 그를 월향의 호위무사로 배치한 것이죠. 이강은 월향을 밖으로 옮기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연기를 많이 마시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인. 황송하옵니다. 마마를 지키는 것이 소인의 임무이옵니다. 이강은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분명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강은 자객이 남긴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객은 중전전 소속의 무사였던 것입니다. 이강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중전전의 무사라니. 전하,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사옵니다. 중전마마를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중전은 왕실의 어른이시오. 함부로 할 수 없어. 하오나 전하, 수건마마의 목숨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오. 왕도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지만 왕실의 채통과 법도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던 동시에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월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자신 때문에 왕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월향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더 이상 왕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월향은 명호를 찾아갔습니다. 명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월향아, 무슨 일이니? 언니, 제게 도움이 필요해요. 중전마마에게 직접 단판을 지울고 싶어요. 미쳤구나. 그건 자살 행위야.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전하도, 저도, 그리고 언니도. 명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향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전의 분노는 이제 월향뿐만 아니라 월향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니? 언니, 저를 중전마마에게 데려다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명월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월향아, 살아서 돌아와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요, 언니. 그날 밤 명월의 도움으로 월향은 몰래 중전전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없고 어둑만이 궁궐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중전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중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잘 왔구나, 월향. 기다리고 있었다. 중전전하는 차가웠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중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중전은 높은 자리에 앉아 월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라. 중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전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기가 대단하구나. 혼자 이곳까지 찾아오다니. 중전마마, 소녀는 간청하러 왔사옵니다. 간청? 목숨을 살려달라는 간청이냐? 중전은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월향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지. 중전마마, 왜 그러시는 것이옵니까?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미워하시는 것이옵니까? 월향의 질문에 중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다. 중전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15세 이 궁궐에 들어왔다. 나라에서 가장 명문가의 딸로 왕비가 될 운명을 타고났지. 나는 왕을 사랑했고 왕도 나를 사랑했어. 중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 정말로. 왕은 매일 밤 내 처소를 찾았고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했지. 나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 중전마마.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쳤지. 그때부터였어. 왕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은 자책했어.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도망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왕은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중전마마, 나는 왕을 이해하려 했어. 위로하려 했고 곁에 있으려 했어. 하지만 왕은 나를 보려 하지 않았어. 나를 보면 자신의 치욕이 생각난다고 했어. 중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기생들에게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어. 나와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기생들과는 나눴지. 나는 왕비였지만 왕의 곁에는 없었어. 월향은 처음으로 중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중전마마, 소녀는 닥쳐라. 중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입을 여느냐. 너는 모르는 게 좋겠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중전은 월향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15년을 기다렸어. 왕이 다시 나를 보아주기를. 하지만 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너 같은 천한 기생이 왕의 마음을 훔쳐갔지. 월향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소녀도 마마와 같은 처지옵니다. 중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월향이 기침하며 말했습니다. 소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사옵니다. 천하는 왕이시고 소녀는 천한 기생이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사옵니다. 그래도 왕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마마. 천하는 소녀를 지킬 수 없사옵니다. 왕실의 법도가 신하들이 그리고 마마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중전은 월향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넌 어쩌려고 이곳에 온 것이냐? 월향은 천천히 일어나 중전 앞에 섰습니다. 소녀는 거래를 제안하러 왔사옵니다. 거래? 소녀가 궁궐을 떠나겠사옵니다. 비구니가 되어 속세를 떠나겠사옵니다. 대신 월향은 중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전하께 다시 돌아가 주시옵소서. 전하는 마마를 필요로 하시옵니다. 전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옵니다. 마마만이 전하를 구하실 수 있사옵니다. 중전은 멍하니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떠나겠다고? 예, 마마. 소녀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사옵니다. 소녀가 떠나면 궁궐은 다시 평온해질 것이옵니다. 하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소녀가 설득하겠사옵니다. 마마께서는 다만 약속해 주시옵소서. 소녀가 떠난 후 전하의 곁으로 돌아가 주시겠다고. 중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 내가 정말 왕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은 강한 중전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마, 전하께서는 아직도 마마를 그리워하고 계시옵니다. 다만 어떻게 마마께 가까이 할지 모르시는 것뿐이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전하께서 가끔 말씀하셨사옵니다. 중전 마마가 예전처럼 웃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마마와 함께했던 시절이 그립다고.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사랑을 되찾으려다가 오히려 괴물이 되어버렸어. 중전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강철 같던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죽인 여인들, 그들도 너처럼 왕을 사랑했을 거야. 그리고 나처럼 고통스러웠겠지. 하지만 나는 그들을 죽였어. 내 손으로. 마마, 순이도 내가 죽였어. 그 어린 아이를 상선에게 시켰지. 월향을 겁주라고. 하지만 상선은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 월향은 중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마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사옵니다. 전하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중전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중전전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이강과 금이영 병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월향! 왕은 월향을 달려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소? 다친 데는 없어. 괜찮사옵니다, 전하. 왕은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전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중전, 왕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옛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전, 용서서, 신첩이 잘못하사옵니다. 그것은 15년 만에 중전이 왕에게 한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왕은 한참을 중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 짐도 미안하오. 그대를 너무 오래 외롭게 만들었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대의 침묵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침묵이었습니다. 월향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전하, 내일 궁궐을 떠나겠사옵니다. 무슨 소리요? 떠난다니? 소녀는 비구니가 되어 절로 들어가겠사옵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옵니다. 안 돼요. 짐이 그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월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전하, 소녀를 보내주시옵소서. 소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사옵니다. 전하를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소녀는 복된 사람이옵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월향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짐이 그대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아니옵니다, 전하. 소녀는 전하 덕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사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줄 알면서도. 다음 날 새벽, 월향은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전하께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월향이 궁궐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왕은 조정에서 정사를 돌보고 밤에는 중전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왕과 중전은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둘 사이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중전, 짐이 그대에게 너무 잔인했어. 어느 날 밤 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전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신첩도 전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사옵니다. 임진왜란 때 짐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어. 그 죄책감이 짐을 짓눌렀어. 그대를 볼 때마다 그때의 치욕이 떠올라. 이제는 괜찮사옵니다, 전하. 지난 일은 지난 일이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월향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월향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월향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금강산 기슭에 자리한 고요한 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월향이 아니라 청연이요. 주지스님이 그녀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청연, 맑은 인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청연은 매일 경을 읽고 예불을 드리고 청소를 하며 지냈습니다. 마음을 비우려 애썼지만 왕의 얼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금이영 부장 이강이었습니다. 청연스님, 전하께서 안부를 물으셨사옵니다. 이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께 전해주시옵소서. 소승은 이미 속세를 떠났으니 전하께서도 소승을 잊으시라고. 하오나, 부탁드립니다, 이대인.
이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깊이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청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궁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왕이 그녀들 부르고 있었습니다. 월양! 월양!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들어맞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절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사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나가자 그곳에는 명월이 서 있었습니다. 명월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 월양아, 아니, 청년아. 명월은 청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큰일 났어. 중전마마가 돌아가셨어. 청년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흘 전 밤이었어. 중전마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료원들이 달려왔지만 손 쓸 겨늘이 없었어. 독살이었어. 독살이라니. 명월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선이야. 내관 상선이 중전마마를 독살했어. 상선은 체포된 후 자백했어. 자신이 중전마마의 명령으로 여러 여인들을 죽였다고. 하지만 중전마마께서 전하와 화해하시는 걸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래서 중전마마를 독살했다고. 청년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오량아. 전하께서 미치신 것 같아. 중전마마가 돌아가신 후 전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저 중전전에 앉아 계시기만 해. 낮밤으로. 명월은 청년의 얼개를 잡았습니다. 전하께서 너를 찾으셔. 네가 아니면 전하를 구할 수 없어.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소승은 이미 속세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월양아, 제발. 하지만 그날 밤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봐야 한다고.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청년은 밤을 틈타 절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양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낮밤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청년은 이강을 찾았습니다. 이강은 놀라며 맞았습니다. 청년수님, 어찌 이곳에? 전하를 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몰래 궁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별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왕이 있었습니다. 별궁에 들어서자 왕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전하? 청년의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월양이요? 예, 전하, 소녀 월양이 옵니다. 왕은 벌떡 일어나 청년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월양, 정말 그대요? 꿈이 아니오? 꿈이 아니옵니다, 전하. 왕은 한참 동안 그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침이 잘못했소. 침이 모든 걸 망쳤소. 아니옵니다, 전하. 청년은 왕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사옵니다. 중전마마의 죽음은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중전은 짐 때문에 죽었소. 짐이 중전을 더 일찍 돌아보더라면. 전하, 이제 그만 자책하시옵소서. 중전마마께서도 원치 않으실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월양, 이제 떠나지 마시오. 침 곁에 머물러 주시오. 왕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옵니다, 전하. 소녀는 이미 비구니가 되었사옵니다. 속세로 돌아갈 수 없사옵니다. 그럼 짐이 왕위를 버리고 그대를 따라가겠소. 전하! 청년은 놀라 왕을 바라봤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시옵니다. 백성들을 버릴 수 없으시옵니다. 하지만 그대 없이는 짐도 살 수 없어. 살아주셔야 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살아 계셔야 중전마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사옵니다.
청년은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제 떠나야 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안 돼요. 보내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청년은 왕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전하. 소녀는 평생 전하를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청년은 뒤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청년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궁 연못에 비구니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연못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왕이 달려왔을 때 청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연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월양, 월양. 왕은 그녀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옷에는 물이 묻지 않았습니다. 연못에 빠져 죽었다면 옷이 젖어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옷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강이 조심스럽게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청년은 연못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에 미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목으로 졸라 죽인 후 연못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청년을 죽였는지. 청년이 돌아오면 왕이 다시 그녀에게 빠질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 아마도 중전의 잔당이거나 혹은 왕실을 지키려던 누군가.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청년의 죽음 후 더욱 무너졌습니다. 그는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종일 별궁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왕도 병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왕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삶의 의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왕이 임종 직전 이강을 불렀습니다. 이강. 예, 전하. 침이 죽거든 월양 옆에 묻어다오. 비록 이승에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저승에서는 함께하고 싶구나. 전하. 그것이 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왕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강은 왕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는 몰래 왕의 혼백을 월양이 묻힌 곳으로 옮겼습니다. 금강산 기슭의 작은 절 뒤편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왕과 월양의 무덤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아무 글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2 무덤 사이에 연꽃 한 송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연인들의 무덤이라 부르며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들이 찾아와 빌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무덤 주변에서 가얌꽃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2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인다고. 달빛 아래 피어난 사랑은 결국 달빛 아래서 끝을 맺었습니다. 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늙은 이강은 작은 초가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이영 부장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별궁 연못가에서 발견한 청년의 시신, 그녀의 평온한 얼굴, 그리고 왕이 울부짖던 모습.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10살 난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이강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단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이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크면 들려줄 이야기란다. 왕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 말이야. 왕과 기생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 가능하단다. 사랑에는 신분이 없으니까. 이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금강산이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2 사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들은 행복했나요? 손자의 질문에 이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을 거다. 비록 짧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었지. 이강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왕이 월향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왕이 죽기 전날 밤 쓴 것이었죠. 월향, 그대가 이 글을 읽을 일은 없겠지만 짐은 이 글을 써야겠어. 그대를 만난 것은 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그대 덕분에 짐은
왕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살 수 있었어. 비록 우리는 이승에서 함께할 수 없었지만 저승에서는 꼭 함께하고 싶소. 그때는 신분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대와 함께 웃고 싶소. 영원히 사랑하오, 나의 월향. 이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슬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다. 그냥 먼지가 들어갔구나. 이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거라.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란다. 왜요? 왕실의 명예를 위해서란다. 그리고 두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어른이 되면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강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전하, 월향마마, 부디 저승에서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그날 밤 이강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평안한 얼굴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 세월은 흘러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기슭의 두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무덤 사이의 연꽃은 시들지 않고 해마다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곳을 찾는 연인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두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모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왕과 기생이었다는 것을.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달빛이 두 무덤을 비춥니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달은 기울고 밤은 깊어지는데 임 그리는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가네. 월향이 부르던 그 노래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궐에 숨겨진 진실, 왕과 기생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야사를 가지고 올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